저는 세 번째 시험 만에 경기도에 합격을 하게 된 중등 특수 합격생입니다. 전 3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서울에서 컷 마이너스 5점으로 안타깝지 않게 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1차 기준 컷에서 9점 차이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당일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정말 제가 저 같은 사람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점수로 일단 1차 점수를 받게 되어서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아마 어깨춤도 함께 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차 결과를 확인할 때 더 떨렸는데요. 2차 결과를 딱 확인했을 때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딱 말이 나와서 정말 눈물이 나기 직전이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선 제가 처음 최현설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 주변 합격생의 추천 때문이었는데요. 최현설 교수님의 1년 커리큘럼을 탔고 고득점으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최현설 교수님 강의를 찾아보았는데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1년 동안 연간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역시 최현설 교수님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는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출 분석은 그냥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현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은 이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고 다음 문제도 예측하고 이런 게 기출 분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출 분석이 최현설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서브 노트를 제작하였고 그래서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심화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더 많은 내용 그리고 더 풍부한 내용들을 다뤄주시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때도 수석 또는 차석할 사람만 보세요 또는 고득점 하실 분들 보세요 아니면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모두 보세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저는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1차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개별 피드백인데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답지에 적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최현설 교수님의 개별 피드백을 받기 전까지는 답안지 쓰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모의고사 때 개별 피드백을 받고 답안지 쓰는 방식을 대폭 고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제 시험지를 이제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얼굴 빨개지고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고쳐서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방법인데요. 우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반기에서는 암기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암기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두는 시기이고요. 이것은 초수, 재수 상관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초수이신 분들은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는 시기이고 재수 이상이신 분들에게도 5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잘하면 구호화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있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암기를 할 때도 별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습인데요. 여러분들도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각 영역별로 마인드맵을 적극 활용해서 복습을 했어요. 우선 강의를 들은 후에 책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볍게 한번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는 책을 덮고 마인드맵만 보고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책을 다시 펴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직강을 들으면서
그날 들은 내용을 무조건 복습을 하고 집에 가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약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했고요. 이 30분에서 1시간이 집에 가서 공부하는 2시간 이상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강의가 끝나고 바로 질문을 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법총론인데요. 법총론도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으로 승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이 저는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반기부터 법총론을 본다면 암기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부터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법총론 암기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 때는 빈칸 암기를 하였는데 아는 문제가 나왔음에도 틀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예 통 문장으로 암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모의고사 때도 그랬고 실제 시험에서도 법총론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맞았던 기억이. 그리고 법총론을 암기할 때는 전 누적학습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1조를 먼저 외우고 1조를 외우지 못했다면 2조를 넘어가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저는 1월달부터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상반기 때는 법을 거의 다 외웠고 하반기부터는 총론을 추가적으로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서는 첫 번째로는 암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사람마다 보통 다르지만 하반기부터는 암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상반기에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했다면 훨씬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부담도 별로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말로 약간씩 바꾸어서 암기를 했는데요. 재수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 생각대로 암기를 했고 제 생각대로 답을 써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바꾸어서 외우되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는 가능하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총론인데요. 하반기에도 법총론은 매일매일 1시간씩 투자를 해서 암기를 했고요. 상반기 때 잘 해놓는다면 1시간 내외에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총론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상반기 때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반기 때 모의고사 반이 열리는데 저는 이 모의고사는 고민하지 말고 꼭 직강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시험을 보면서 생기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답안지 쓰는 방법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초수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추하는 게 바로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개별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이때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답안지를 나눠주는 걸로 제가 먼저 채점을 했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채점한 거랑 비교를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맞았는데 교수님이 채점하니까 틀리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였고 이 부분들을 수정해서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서브노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재수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서브노트 또는 단거나 제작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초수여도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서브노트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실제 서브노트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 서브노트 내용을 보시면은 기출 분석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 기출 분석은 약간 노란색 가까운 어두운 노란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였고요. 유초중 그리고 몇 년도 기출인지도 함께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체크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답안지를 쓸 때 꼭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단점 또는 뭐뭐가 아니다 그런 부정의 의미하고요. 또 보시면 파란색도 있는데 파란색은 장점, 장점을 의미하고 또는 뭐뭐가 맞다라는 긍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시면 추가로 플러스로 해놓고 심화 또는 강론 내용을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선 추가는 해놓고 볼 수 있으면 보고 여력이 없다 싶으면 잘 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우선 스터디는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1, 2월 달에 직강을 통해서 스터디원들을 처음 만났는데 스터디원들 분들이 정말 착실히 하시고 마음도 맞아서 2차 준비 때까지도 함께 거의 1년 동안 함께 진행을 했고요. 1월부터 4월까지는 마인드맵이랑 학원에서 제공하는 형성평가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복습을 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암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학원 직강이 끝나고 약 1시간 정도 스터디룸이나 카페에 가서 인출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에 초점을 두어서 영역별로 계속 돌리는 스터디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영역씩 돌렸지만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좀 더 여러 개를 돌려서 이틀 만에 전공 모든 내용을 돌리도록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또 스터디를 활용해서 법총론 그리고 점짝도 함께 스터디를 했는데요. 법총론을 외울 때는 맨 처음에는 빈칸을 뚫어서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외웠고 그 이후에는 문장으로 통암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스터디를 할 때 몇 조라고 얘기를 하면 1항, 2항, 3항이 다 나오도록 스터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게 끌수록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임용 시험이 휘발성도 워낙 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내용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길게 끈다고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온전히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자격증이 끝나는 날까지로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딱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은 더 이상 안 받고 기간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굳은 공부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수이신 분들은 건강관리 하면은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초수 때는 저도 몰랐는데 재수 이상이 되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용은 1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1월 달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후두염이라는 질병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기침도 굉장히 많이 했고 공부하는 기간에도 힘들었고 1차를 보는 날에도 기침을 하면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2차 때도 면접 볼 때도 기침도 계속 나와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아프지 않게 시험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면 그 이유를 꼭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2번의 실패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실패 때는 불합격한 이유를 찾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안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시험 떨어졌을 때는 불합격한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에는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불합격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답안지 쓰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답안지 쓰는 방식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맞았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 채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책에 있는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쳐서 세 번째 시험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구체적인 계획이란 일단 11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월간 계획을 세우고 그 월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주간 계획 그리고 일간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월간 계획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부터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예를 들어서 법, 총론, 특수교육학, 교육학이 있는데 이 세부 영역들을 다 세분화해서 내가 몇 월 달까지는 법 총론을 외우겠다 또는 몇 월 달까지는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서브노트를 완성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세웠던 계획은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인드맵을 제가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였고
계획을 세웠고, 법 같은 경우에는 5월달까지 중요한 부분들은 문장으로 외우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을 다 외우는 대로 총론을 바로 시작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달까지는 서브노트를 완성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서브노트가 완성된 이후 8월달부터는 회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월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쯤에 시험을 보는데, 저는 11월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0월 말쯤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말에 모든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실천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11월 첫째 주쯤에는 거의 모든 내용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되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생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생활 스터디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정말 후회 없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공부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